자, 이번 시간에는 앞서 만들었던 이 플레이어와 그 다음에 벽과 이런 충돌을 났을 때 그런 충돌을 인지하는 그런 개념을 우리는 물리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물리법칙이 이 게임 콘텐츠를 만들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수학 하시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운 공식들을 만들어서 해놓은 것들을 우리는 손쉽게 가져다가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런 물리법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운드나 이제 파티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화려한 효과들을 적용을 해 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UI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뭔가를 이렇게 정보를 보여주는 그런 기능까지 이렇게 구현해 볼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긴 분량에서 좀 많은 것들을 좀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물리 법칙에 하기 앞서서 우리는 리지드 바디와 그 다음에 콜리드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을 같이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일단 이런 물리 법칙을 배우기에 앞서 우리가 벽을 만들어 놨는데 좀 더 우리가 이렇게 미로를 만들어서 재미나게 한번 꾸며보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앞서 만들었던 그 월을 복사를 해서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꾸며 봤는데 여러분들도 좀 더 복잡하게 꾸며 보실 수 있겠죠. 자, 저하고 똑같이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좀 복잡한 미로를 만드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요령은 좀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여기 Y축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여기 심 뷰에 보시면 이렇게 Y축이죠. 연두색. 이 연두색을 눌러 보시면 이렇게 위로 이렇게 됩니다. 스크롤을 쭉 내리시면 하늘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형태로 이렇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아까 월이죠, 월. 자, 월을 하나 더 복사를 합니다. 자, 컨트롤 D. 자, 컨트롤 D를 하면요, 컨트롤 C와 V를 동시에 하는 효과를 줍니다.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어디 있죠? 여기 한쪽에 있겠죠? 자, 끌어다가 가운데로 갖고 옵니다. 자, 우리 캐릭터가 지금 중앙에 있기 때문에 우리 캐릭터를 조금 비껴나게 가져와서 자, 이 벽을 이제 줄일 텐데요. 우측에 자, 우리 월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지금 스케일 X 값이 50이 돼 있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한 40 정도로 바꿔 볼게요. 자, 40 정도로 바꾼 다음에 이 벽을 한쪽 끝에 이렇게 맞춰 줍니다. 너무 조금 더 삐져 들어가도 됩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벽을 또 하나 더 복사하고, 네,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또 이동해서 한쪽 벽을 막고, 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복사해서 먼저 한쪽 면을 만드는데, 두께는 지금 보시는 두께가 벽이 1m이기 때문에요. 이 캐릭터가 얼마든지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좁게 만드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자, 저도 적당하게 해서 이렇게 가운데도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놓기도 하고, 여러분들 자유롭게 이렇게 배치를 해보세요. 자, 한쪽 줄부터 이렇게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또 조절하면 됩니다. 크기 조절도 나중에 할 건데 먼저 이렇게 배치해 놓고 조절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컨트롤 D 하면서 이렇게 배치를 쭉 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크기 조절을 한 번씩 이제 할게요. 자, 선택 하나 하고 얘는 뭐 또 30으로 더 줄이고, 네, 그죠? 그 다음에 또 얘도 뭐 잘 잡아야겠죠? 네, 잘 잡아서 얘도 30으로 줄이고, 얘는 또 위치를 이쯤에 넣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벽을 하나 더 만들어서 컨트롤 D에서 이번에는 회전을 할게요. 자, 회전을 할 때는 로테이션의 Y 값을 90 하고, 그 다음에 자, X 값을 한 10 정도 해서, 자, 이걸로 이제 여러 가지 벽들을 이렇게 메꿔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막아 볼까요? 예, 막고 또 복사해서, 예. 자, 이렇게 또 뭐 막는다든지,
지금 굉장히 복잡해진 미로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여기까지 막아버릴까요? 네, 막고. 자, 여러분들 나름대로 멋지게 한번 꾸며보세요. 자, 이렇게 하고, 또 얘는, 아예 이제 갈 길이, 이 정도면 됐나? 네. 네, 저는 뭐 이 정도면 해도 되게 복잡할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만의 미로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이제 대략 탈출구는 어디쯤에 만들어야지 라고 이제 생각해 두시면 되겠죠. 저는 아마 요쯤이나, 아니면, 뭐, 요쯤이나 하여튼 적당한 위치 아주 생각하시고요. 자, 자유롭게 만드시면 됩니다. 예. 욕심 부리면 또 하나 더 넣고 얘기하겠죠. 네. 한도 끝도 없습니다. 네. 자, 어쨌든 복잡한 미로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랬더니 월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신뷰가 하이라키 뷰가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자, 이럴 때 우리는 점점 배웠던 뭘 하면 되죠? 자, 빈 공간에 우측 버튼 눌러서 크리에이트 인피티를 누르시고요. 자, 이름을 이번에는 월 그룹이라고 할게요. 월 그룹. 자, 월 그룹이라고 하고 반드시 뭐 해야 되죠? 자, 좌표 값을 0,0,0이라고 꼭 바꿔주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월을 선택하시고요.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전체를 다 선택합니다. 아이고. 자, 플레이 빼고 자, 하나씩 움직일게요. 자, 월 그룹에 넣어줍니다. 드래그해서. 자, 다음 나머지도 선택하고 Shift 누른 다음에 드래그해서 옮겨주고. 네, 이렇게 해서 월 그룹이라고 하는 빈 게임 오브젝트에다가 다 드래그해서 넣어줬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앞쪽에 화살표를 접으면 사라지죠. 예, 펼치면 나오고.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이렇게 관리를 할 수가 있겠다. 네. 그래서 많아지더라도 이제 우리가 보는 데는 깔끔해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벽을 만드는 작업을 해 보셨고요.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월 그룹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벽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벽을 통과하지 못하는 건 아니고 그 충돌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기 위해서 리기디 바디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추가할 텐데요. 플레이어를 선택하신 다음에 리기디 바디 컴포넌트를 추가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리기디 바디에 대한 속성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매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어떤 무게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뭐 드래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어떤 뭐랄까. 자, 요거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자세한 거는 제가 유니티 검색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유니티 그 다음에 리기디 바디. 제가 우리 아까 커뮤니티 가면 자료하고 매뉴얼 잘 돼 있죠. 그거 한번 보여드릴 겸 해서 검색하면 보통 구글 검색하면 이렇게 유니티 이렇게 사이트로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리지드 바디라고 된 거에 쭉 보시면 아까 우리 그 속성값 있죠. 자, 매스는 자 우리 질량 아까 무게랬죠. 그다음에 드래그는 이제 뭐 공기 저항 뭐 이런 것들 저항력. 그 다음에 뭐 앵글 드래그, 그 다음에 그라비티 쭉 있죠. 자, 특히 그라비티. 자, 그라비티는 말 그대로 우리 그 영화도 보면 그라비티라는 게 있죠. 이게 중력입니다. 중력. 지구의 중력 값이 디폴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꾸고 싶으면 우리 기본 설정에 그런 중력 값도 바꾸면 우리가 달에서 중력에 대한 효과도 줄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컴포넌트를 한번 추가를 해봅시다. 자, 플레이어를 선택하시고 자, 여기 add 컴포넌트를 누릅니다. 자, add 컴포넌트를 누르고 자, rigid body. 뭐 발음은 여러 가지로 합니다. rigid body라고 할게요. 자, rigid body의 지금 기본 속성을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대로 두고 한번 이제 실행을 해 볼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 실행을 했어요. 자, 좋아요. 아직까지 뭐 별 큰 건 없습니다. 자, 이동을 하는데
이제 벽을 한번 부딪혀 볼게요. 잠깐만. 벽을 부딪히기도 전에 이렇게 넘어가 버립니다. 자, 대부분 다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퉁, 예. 벽 통과는 못해요. 벽 통과는 못하는데, 심지어 떼굴떼굴 구릅니다. 자, 이게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냐. 자, 보세요. 이 벽이 있고요. 이제 캐릭터가 있는데,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둘 다 충돌에 의한 튕겨나가는 증상이 생기죠. 튕겨나갈 때 얘가 넘어진 거예요. 우리는 얻어있던 거는 뭐죠? 부딪히고 뚫고 나가지만 않게 하고 이동을 하고 싶은데,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제 부딪혀서 넘어지지 않게끔은 속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보시면 자, 리기디 바디 컴포넌트에 자, 하설표 여기 컨스트레인트라고 있죠. 자, 요걸 펼쳐 보시면 이렇게 프리즈 포지션이 있고요. 프리즈 로테이션인데 이거는 충돌에 의해서 동작을 하지 않게끔 하는 설정인데요. 자, 우리가 충돌에 의해서 로테이션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로테이션에 있는 항목들을 모두 체크를 해줍니다. 그러면 충돌 나더라도 회전은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실행을 해봅시다. 자, 틈틈이 저장을 하시고, 자, 이번에는 자, 똑같이 이동을 하는데 이번에는 벽을 부딪혀 볼까요? 튕겨 나가지 회전하지는 않죠. 그죠? 못 뚫고 나가죠. 이렇게 뚫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살짝 삐져나와서 다음 벽이 보이긴 하죠. 네, 이거는 카메라 위치에 따라 틀린데 이거는 뭐 조정하면 되고, 이런 뭐 간혹 여러분들 뭐 배틀그라운드나 이런 다른 게임 해봐도 이렇게 뭐 오브젝트를 뚫고 약간 살짝 보이긴 한 경우 있죠. 하지만 나가지 못하죠. 네, 이런 틈새도 제가 잘 막아놨기 때문에 못 나갑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틈새를 잘 못 메꿔 놓으시면 뚫고 나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미러를 이제 찾아다닐 수 있죠. 벽은 못 뚫고 지나가고, 이제 뭔가 좀 그럴싸한 콘텐츠가 완성돼 가고 있는 것 같죠. 자, 여러분도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만의 미러를 만들어서 한번 이렇게 리기드 바디까지 적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리기디 바디라고 하는 컴포넌트만 하나 추가했을 뿐인데 굉장히 이제 그럴싸한 현실 세계 같은 느낌이 됐죠. 네. 자, 그러면 자, 이런 물리 법칙으로 해서 이제 뚫고 나가지는 못하는데 이제 자, 이제 열쇠를 찾아서 이제 탈출을 하는 기능을 이제 넣어 볼 텐데요. 일단 열쇠를 우리가 찾았다라고 하는 뭔가 인식을 시키는 그런 기능들을 이번 시간에는 이제 배워볼 겁니다. 자, 그때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콜리드라고 하는 센스 기능인데요. 자, 요거를 적용하기 앞서 우리가 열쇠를 먼저 SS를 하나 받아오겠습니다. 자, 열쇠 SS를 받아오는데 SS 스토어를 실행해야겠죠. 자, 먼저 위에 윈도우에 자, Asset Store라고 하는 게 있고요. 단축키는 컨트롤 9. 자, 또는 우리가 앞서 한번 열어놨기 때문에 여기 위에 탭이 있죠. 탭을 눌러보시면 됩니다. 자, 콘솔 창을 좀 내리고요. 자, 검색에서 키라고 검색합니다. 자, 그리고 내려가서 프리 에셋 체크하시고요. 참고로 제가 수업하고 있는 내용들은 저 클래스에다가 필요한 리소스나 이런 것들은 또 올려 놓겠습니다. 그거 보시고 이렇게 에셋 굳이 안 들어와도 그거 받아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밑에 내려가 보시면 이렇게 열쇠들이 있는데 저는 요 첫 번째 거로 실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첫 번째 있는 키, 자, 핸드 페인티드 키라고 하는 거를 다운받아 오겠습니다. 자, 혹시나 뭐 또 시간 지나면 요런 이제 파일들이 또 검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제가 따로 제공하는 모델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임포트 창이 뜨면 이렇게 밑에 임포트를 눌러 주시는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필요 없는 것들은 끌 수 있다 했죠. 자, 여기서
키라고 하는 요 씬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리듬이 필요 없고요. 그 다음 우리는 이 실버 같은 경우에는 필요 없고요. 골드만 쓸 거니까. 그래서 실버라고 된 게 요거 그죠?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요거 텍스트는 지금 요건가요? 요게 필요 안돼 이러면 안 돼. 텍스트는 잘 모르겠으니까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선택하시고 임포트 할게요. 그냥 다 가져오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자, 가져오시고 나서 자, 이번에는 여기 모델즈라고 하는 폴더에 키가 들어갔네요. 사실 제가 모델즈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이제 키를 넣으려고 했는데 자동으로 만들어졌어요. 이제 모델을 만든 사람이 모델즈라는 폴더를 만들어 준 거죠. 자, 요 안에 보시면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거는 요 프리팹. 우리도 프리팹을 만들어 봤잖아요. 그래서 이 프리팹 안에는 이 키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로 모아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프리팹만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신뷰로 다시 이동하시고요. 자, 이번에 이 키를 하나 가지고 옵니다. 어디로? 이 하이라키 뷰로 가져올게요. 항상 좌표는 고쳐야 되죠. 다 바뀌어 있죠, 이렇게. 자, 0, 0, 0. 이렇게 입력하기 귀찮죠? 편한 거 알려드릴게요. 자, 우측에 기어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리셋을 누르시면 편하게 000 111 좋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요거 리셋 활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열쇠가 어디 있을까요? 자, 키를 더블 클릭해 볼게요. 키가 엄청나게 큽니다. 한번 실행을 해서 한번 볼게요. 키가 지금 보세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너무 아무리 게임이라지만은 너무 크죠. 이상한데 스케일은 111인데 어떻게 이렇게 크지? 자, 이유가 뭐냐면 3D 모델링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이런 크기에 대한 기준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리는 게 그냥 1이에요. 디자이너가 그려놓은 상태가 1이라고 하는 기준점을 갖고 저한테 오게 됩니다. 그러면 애초에 이 크기를 그러면 뭐 스케일에서 줄일 수도 있죠. 줄일 수 있지만 문제가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오브젝트에 선택된 오브젝트의 스케일을 조정하면요. 그 다음번에 복사한 거는 또 커요. 그럼 매번 줄여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예 원본 자체를 줄일 수 없을까?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자,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받아온 이렇게 에셋 중에 이렇게 모델 중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프리팹인데요. 흰색 종이가 붙어 있는 모양의 아이콘이 있어요. 자, 이 모델을 우리가 이제 모델이라고 하는데, 자, 요 모델에 보시면 이게 원본이에요. 자, 아까 우리 저기 플랜이나 또는 큐브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모델 오브젝트 이죠. 자, 그거와 같습니다. 이 열쇠의 오브젝트. 자, 아까 우리 프리팹은요. 텍스트 머티리얼하고 다 적용이 되어 있는 거죠. 한 세트입니다. 근데 원본 그 골격 있죠. 그 골격을 우리는 이 종이가 붙어 있는 3D 모델링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자, 이걸 선택하시고 보시면 이렇게 색깔이 없는 회색의 기본 골격만 나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우리 모델이라고 된 거 있죠. 이 모델의 스케일 팩터 해서 1이라고 하는 값이 있죠. 이게 이제 공장에 출고됐을 때의 값인데 이 값을 바꿔버리면 우리가 앞으로 복사하는 모든 열쇠는 그 크기가 유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값을 0.2라고 입력을 하고 밑에 어플라이를 눌러줘야 됩니다. 꼭 눌러주시면 지금 아까 우리 열쇠가 지금 요 사람 안에 있어요. 앞으로 좀 빼볼게요. 자, 이렇게 크기가 작아졌어요. 자, 실행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적당한 열쇠 크기가 된 것 같아요. 물론 사실 현실 세계에서 생각하는 열쇠보다도 더 크죠, 지금. 그래도 우리가 열쇠를 찾을 때 좀 눈에 띄어야 되니까 그래도 이 정도 크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0.2 정도 해서 크기를 조절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열쇠를 좀 전에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보는
각도에서 좀 앞쪽으로 뺄게요. 근데 저는 축이 지금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저희가 벽을 만들 때 이런 이제 좌표값도 좀 고려해야 되는데 사실 뭐 하다 보면 이렇게 좌표가 바뀔 때가 있습니다. 지금 원래는 저쪽 방향이 지금 Z로 되어 있네요. 네. 자, 아니죠. 이 열쇠가 그런 거죠. 네, 열쇠는 좌표 개념이 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이것도 바꾸고 싶으면 뭐 로테이션 같은 거 해도 되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열쇠를 우리는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자, 열쇠를 다운받아 와서 임포트하고 그 다음에 가지고 왔는데 키가 너무 크니까 이렇게 모델 사이즈를 팩트를 스케일을 조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당한 위치에 배치하는데 일단 키 높이가 조금 눈에 잘 띄게 높이를 띄워 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y 값을 1로 둡니다. 1. 자, 우리 그 책에는 이렇게 우리가 뭐 Z 값을 조정하고 뭐 그래 돼 있는데 사실 지금 방향은 하다 보면 이렇게 좌표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그 좌표에 맞게 우리가 이렇게 위치를 잡아 주시면 됩니다. 우리 캐릭터의 앞쪽에 이렇게 나타나게. 저는 이제 시작하자마자 벽을 보게 될 거예요. 그죠? 왜? 이쪽이 Z축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고려해서 이제 벽을 세워야겠죠. 예, 저는 한 바퀴 돌아야 이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열쇠가 이게 있죠. 자, 근데 열쇠를 지나가면 이렇게 뚫고 지나가요. 우리가 의도한 게 이게 아닌데 그죠? 네, 이렇게 뚫고 나가 버리네요. 자, 어쨌든 열쇠는 열쇠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뚫고 나가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리 법칙에서 이제 리기디 바디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배웠는데 벽은 안 뚫고 지나가는데 왜 열쇠는 뚫고 지나갈까요? 라고 이제 의문이 들죠. 자, 이유는 바로 콜리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벽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벽을 선택해 보시면 이렇게 박스 콜리드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네. 심지어 바닥에도 메쉬 콜리드라고 하는 게 추가되어 있죠. 근데 열쇠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콜리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자, 우리 캐릭터는 지금 뭐가 있죠? 콜리드와 리기디 바디 두 개를 갖고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우리 주인공 선택했더니 캡슐러 콜리드가 들어있네요. 예,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지금 열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충돌했다라는 것을 인지하려면 우리가 센스가 필요하겠죠. 센스. 자, 우리 사람한테는 뭐가 있죠? 신경이 있죠. 신경. 예, 신경이 있죠. 물론 이제 이런 사물들한테는 센스가 없지만 자, 그렇게 해서 이 센스 역할, 신경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유니티에서는 콜리드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있어요. 이 컴포넌트를 갖고 있어야지만 우리는 충돌을 인식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콜리드는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어떤 모양들이 있느냐? 자, 먼저 동그랗게 생긴 스페어 콜리드가 있고요. 캡슐러 콜리드, 네모난 박스 콜리드, 메쉬 콜리드, 그 다음에 타이어 모양의 휠 콜리드, 그 다음에 지형 형태의 트레인 콜리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우리는 면이 적을수록 좋습니다. 왜? 우리 3D 개념도 아까 설명드렸지만은 면이 많을수록 컴퓨터는 처리해야 될 센스가 많아지겠죠. 센서를 한 개 붙이느냐, 뭐 4개 붙이느냐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원형은 센스가 1개. 자, 그 다음에 캡슐러는 이렇게 생겼죠. 캡슐러는 3개. 위에 동그란 거, 밑에 동그란 거, 가운데 동그란 거 해서 3개. 자, 우리 박스는 6개. 6면이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면이 많을수록 그만큼 센스 동작이 정밀하지만은 그만큼 처리할 게 많겠죠. 그래서 물체의 모양이 정교하지 않으면 가능한 이런 면이 적은 걸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일 무거운 게 뭘까요? 메쉬 콜리드. 자, 메쉬 콜리드는 이렇게 면을 하나하나 다 똑같이 맞춰줍니다. 센서를. 자, 이런 거는 우리 VR에서는 주로 어디 쓰냐면 나의 손 대신할 때,
자, 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교하잖아, 그죠? 손가락 하나하나 다. 그래서 어떤 물체를 잡을 때 이 손가락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물체가 어떻게 잡히는지, 뭐 손가락 이거 하나로 방아쇠를 당긴다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이런 메쉬 콜리드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휠 같은 경우에는 뭐 타이어 좀 특이한 거죠. 뭐 산 같은 경우에도 좀 특이한데, 그래서 우리 자동차의 휠에도 콜리드가 있고요. 산에도 콜리드가 있어서 우리 배틀그라운드 게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막 산에 차를 갖고 운전하다 보면 덜컹덜컹거리죠. 그게 이제 서로 부딪히는 면에 따라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진짜 차를 운전하는 듯한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면을 적으면 좋다고 했는데 이 콜리드를 또 너무 적게 쓰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재미난 이제 게임을 예를 들어 볼게요. 비행기 게임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비행기가 있으면 총알이 날라오는데 센스가 만약에 몸통에만 네모난 게 있어요. 그럼 총알이 날라오다가 날개에 맞으면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센스가 없으니까 지나가죠. 그러면 게임이 되게 쉬워져요. 왜? 날개에 맞아도 안 죽으니까. 근데 센스를 넓게 네모나게 잡으면 총알이 날라오다가 날개에 맞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 정도만 와도 비행기는 터져버리겠죠. 왜? 센스가 네모나다 보니까 여기 면도 센스에 들어가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게임 난이도와도 연관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게 총알이 맞지도 않았는데 죽어버려. 그런 거 한 번씩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런 콜리드의 센스 크기를 또는 타입을 어떤 걸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그러면 우리가 충돌을 하기 위해서 일단 콜리드를 추가해야겠다, 그죠? 그러면 면이 적을수록 좋다 했는데 우리 이 열쇠를 면이 제일 적은 한 개짜리 뭐가 있었죠? 네, 스페어 콜리드가 있었죠. 이 스페어 콜리드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키를 선택하신 다음에 Add 컴포넌트를 눌러서 스페어 콜리드를 선택합니다. 자, 하이라키 뷰에 열쇠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자, 여기 Add 컴포넌트를 누른 다음에 자, 콜리드라고 검색하면 종류별로 쭉 다 뜨죠. 이렇게 2D도 있고요, 3D가 있는데 우리가 3D를 써야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스페어 콜리드 추가를 하고요. 자, 근데 잘 보시면 열쇠는 요쯤에 있는데 이 녹색이 센스입니다. 이 녹색 센스가 바닥 쪽에 있죠.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조정을 해 줄 텐데요. 이 콜리드에 보시면 센터 해가지고 이렇게 라디우스라고 하는 크기 조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높이도 있습니다. 자, Y 값을 1로 줄게요. 자, 우리 콜리드의 Y 값을 1. 그때 위로 올라가죠. 네. 오브젝트는 그대로 있는데 이 센스 위치만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콜리드마다 이 속성 값은 조금씩 다 틀립니다. 네, 그 차이점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충돌이 났을 때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단 충돌 났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총알 같으면 총알이 날라와서 부딪혔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가 on collision ent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뚫고 지나가고 있을 때는 on collision stay라고 하는 함수가 호출되고요. 그다음에 빠져나갔을 때는 on collision exit라고 하는 함수가 호출됩니다. 자, 요 세 가지가 기본인데요. 보통 많이 쓰는 게 collision enter, 부딪히자마자 나타나는 거. 자, 근데 또 하나 더 있죠. on trigger는 뭐지? 라고 하는 명령이 있죠. 자, trigger. 자, 우리가 두 가지 형태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물체를 부딪혔을 때 뚫고 나가야 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센스를 집어넣으면 무조건 충돌이 생겨요. 자, 지금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부딪히면 무조건 튕겨 나갑니다. 이게 퉁, 아이고. 자, 지나가더라도 이렇게 걸림돌이 생기죠. 퉁, 아이고, 퉁, 그죠? 네. 자, 요게 이제 정상이에요. 자, 근데 때로는 콘텐츠에 따라서 충돌이 안 생기되 센스만 동작해야 되는 경우 있죠. 자, 내가 투명 인간이에요. 근데 부딪혔다라고 하는 센스는 감지되되 내가 뚫고 지나갈 수 있어야 된다. 자, 요럴 때 사용하는 옵션이
여기 보시면 자, 우리 콜리드에 보시면 is trig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요걸 체크를 하시면 이제 센스는 감지되되 뚫고 지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벤트 함수도 달라집니다. 이벤트 함수는 on trigger ent라고 하는 게 대체되고요. 그 다음에 뚫고 지나가고 있을 때는 on trigger stay, 뚫고 나갈 때는 on trigger exit라는 이벤트가 호출됩니다. 자, 요걸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걸 써야 될지 잘 판단해야 되겠죠. 자, 우리는 요 체크를 다시 원래대로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is trigger 체크를 다시 원래대로 끕니다. 자, 그래서 이 충돌에 대한 이벤트를 우리는 이렇게 별도의 함수를 추가해 줘야 됩니다. 좀 전에 우리 만들었던 컨트롤 스크립트를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는 함수를 별도로 하나 더 추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privacy에 그다음에 void on 그다음에 col 딱 하면 문장이 나오죠. 이때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주르륵 완성이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입력을 하시다가 내가 원하는 명령어가 나오면 엔터 키를 치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쓰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destroy 갈로 열고 그다음에 collision 그다음에 game object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여기서 자, 여기 그 destroy라고 하는 함수는 제거하다라는 의미예요. 뭘 제거할 거냐? 자, 게임 오브젝트를 제거할 건데 누구의 게임 오브젝트를 제거하느냐? 자, 여기 보시면 on collision ent라고 하는 함수가 있죠. 자, 함수가 제가 어떤 거랬죠? 자, 요렇게 생긴 게 함수라고 했어요. 이렇게 생긴 거. 자, x 값이 들어가면 뭔가를 하고 나서 y 값이 나온다 했죠. 근데 우리가 void라고 하면 이 y 값은 없습니다. 그냥 처리만 되고 끝나죠. 근데 요 x에 해당되는 게 우리는 이렇게 갈로 있죠, 갈로. 요 갈로가 바로 요 갈로입니다. 요게 이제 x예요, 이게. x인데 이 콜리전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x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콜리전은 무슨 타입이죠? 콜리전 타입. 즉 다시 말하면 충돌난 누군가, 그러니까 우리 지금 충돌난 콜리전이 센스죠. 이 센스에 표착된, 즉 CCTV가 있는데 내한테 부딪힌 녀석을 내가 증거 자료로 찍어놨어요. 그래서 요 안에는 나와 부딪혔던 것들의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콜리전이라고 하는 거가 지금 뭐라고요? 나한테 충돌난 애라는 거죠. 충돌난 애의 게임 오브젝트. 자, 그래서 충돌난 녀석을 제거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저장하시고 한번 실행해 볼까요? 실행을 해 봅시다. 자, 플레이를 누르시고 이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근데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됐죠? 바닥으로 추락을 해 버려요. 왜 추락하지? 아까까지만 잘 됐는데 뿅 떨어지죠. 게임을 할 수도 없게 돼 버렸죠. 자, 이거는 왜 그랬냐면요. 제가 아까 프레이밍을 할 때 어떻게 해놨죠? 나랑 부딪힌 녀석의 콜리드 오브젝트를 제거해놨죠.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이동도 하기 전에 누구랑 지금 부딪혔어요? 바닥하고 부딪혔죠. 그래서 바닥을 없애버린 거예요. 내가 얻어한 거는 열쇠와 부딪혔을 때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 누가 없어졌죠? 생뚱맞게 지금 바닥이 없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바닥이 아닌 열쇠만 부딪혔다라고 하는 것을 구분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지금 시청하고 있는 우리 분들 다 이름이 있죠. 자,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름을 부르고 질문을 하면 명확하게 누구한테 전달이 되겠죠. 안 그러면 제가 그냥 질문해 버리면 학생들이 전부 다 대답을 해버리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것처럼 누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유니티에서는 별명을 지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태그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는 열쇠에다가 태그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태그를 이제 별명을 줄 텐데요. 요 키를 선택하신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여기 인스펙트에 보시면 이 태그라고 하는 게 있죠. 그 태그에 add 태그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태그에 플러스를 누릅니다. 여기다가 우리는 대문자로 키라고 할게요. 자, 대수문자 구분합니다. 자, 추가를 했고요. 다시 열쇠 게임 오브젝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태그에 가보시면 아직 선택이 안 돼 있죠. 왜냐면 좀 전에는 리스트에다가 키를 추가만 해놓은 거예요. 자, 이번에는 키를 다시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요 열쇠는 키라고 하는 별명을 이제 갖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키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코드를 추가를 할 텐데요. 콜리전 게임 오브젝트의 태그를 키냐라고 어떤 질문을 통해서 확인을 한 번 더 한 뒤에 디스트로이를 할 겁니다. 자, 한번 추가해 봅시다. 자, if 그다음에 콜리전 게임 오브젝트의 태그가 키이면 자, 이렇게 갈로를 감싸줍니다. 네. 자, 우리는 이제 if라고 하는 거를 새로 배워볼 텐데요. C샵에서 우리는 그 제어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어문. 자, 우리 스위치 스위치 집에 많이 쓰잖아요. 자, 형광등 켜고 끄고 할 때 스위치를 ON하면 켜지고, 그 다음에 OFF하면 꺼지고, 그죠? 네. 이때 그 조건이 있잖아요. 스위치가 눌러졌다를 우리는 참이라고 해요. 그리고 스위치가 꺼졌다고 하는 거는 우리는 거짓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if라고 하는 가로 안에 우리는 조건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데요. 이 조건이 참이면 이 갈매기 키 있죠. 이 갈로 안에 있는 거를 실행합니다. 자, 여기 참고로 자, 요게 이제 시작하는 블럭이고요. 요게 끝나는 블럭인데 자, 요 if라고 하는 게 우리가 비교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어문이라고도 하고요. 여기 있는 내용이 참이면 실행을 하고요. 갈로 안에 있는 거. 거짓이면 그냥 빠져나가는 겁니다. 자, if문이.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콜리전 게임 오브젝트가 뭐죠? 나랑 부딪힌 녀석의 게임 오브젝트에 태그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이 자, 이 꼴을 두 개 썼죠? 원래 한 개는 뭐라 했죠?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으로 보내세요라는데 우리는 비교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퀄을 두 개를 넣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키라고 하는 이름, 자, 우리가 이제 문장이니까 자, 우리 쌍따옴표나 홀따옴표를 붙입니다. 대문자 키와 이 태그 이름이 같냐라고 물어보는데 대소문자 구분해요. 같다. 그러면 참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같지 않다면 어떻게 되죠? 지금 내가 조건을 준 거와 반대가 되는 거니까 거짓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닥과 먼저 만나겠죠. 바닥한테 너 물어봐요. 너 지금 태그가 키 맞아? 나 키 아닌데? 라고 하면 그냥 통과. 그러면 디스트로이라고 하는 명령이 실행이 안 되겠죠. 자, 그러다가 이제 키와 만나면 물어봅니다. 너 키야? 라고 하면 나 키 맞아. 라고 하면 그럼 너 사라져. 라고 실행을 시켜주는 원리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if문을 이용해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제어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저장하고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좀 전에는 실행하자마자 바닥이 사라졌는데 이제 안 사라지죠. 벽을 부딪혀도 벽도 안 사라져요, 그죠? 벽은 키가 아니니까. 근데 열쇠를 부딪히면 열쇠가 이제 사라졌죠. 네. 신기하죠? 네. 자, 열쇠가 사라졌어요. 심지어 하이라키 뷰에 있던 키조차도 사라집니다. 오브젝트도. 하지만 게임이 종료되면 다시 나타나죠. 자, 이렇게 우리는 무대에서 등장하고 있는 우리 소품들이나 이런 캐릭터들을 우리가 무대에서 제거도 할 수 있다는 거 배워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스크립트 컴포넌트에서 지금 이제 기능들을 계속 추가하고 있는데요. 하면서 우리가 C샵에 대한 문법 같이 설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열쇠를 복사를 해서 키 그룹이라고 하는 폴더에다가 우리가 한 3개 정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룹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create empty를 하고 그 다음에 이름을 키 그룹 자, 하고 자, 얘는 좌표를 0,0,0으로 해둘게요. 자, 그리고 이 키 콜드를 다시 뭐 이건 상관없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열쇠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D, 컨트롤 D 같이 겹쳐져 있겠죠. 자, 한 개는 오른쪽으로 빼내고 두 번째 거는 왼쪽으로 빼내고 그러면 키가 이렇게 3개 다 보이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나중에 실행해서 열쇠를 우리가 3개를 다 찾아야지만 탈출 문을 열 수 있게 하는 기능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은 뭐 중간쯤에 만들어 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열쇠를 3개 다 찾아야지만 문을 열 수 있는 기능을 만들 건데요. 일단 열쇠 이렇게 3개를 준비합니다. 자, 준비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 키를 3개를 다 찾았다라고 하는 이제 기능을 넣어 볼 텐데요. 아까 우리가 센스를 넣었잖아요. 그죠? 센스를 넣었기 때문에 그 센스가 가동될 때만 우리는 키를 찾았다라고 하는 값을 인식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렇게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키를 찾았다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듭니다. 자, 프라이빗에 이번에는 int 해서 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에 우리는 획득한 키의 개수가 들어갈 텐데요. 밑에다가 뭐 처음에는 뭐 디폴트 값을 뭐 이렇게 0이라고 두셔도 됩니다. 네. 아무래도 초기 값을 주는 게 낫겠죠. 네. 자, 그리고 아까 if에서 우리가 키를 찾으면 이랬죠. 요때 키에다가 플러스는 1 이렇게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요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자, 슬래시 2개 하면 주석입니다. 프레임 실행되지 않는 메모 같은 거 할 수 있는데 자, 키는 키 더하기 1과 같습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면요. 자, 우리 아까 키라고 하면 메모리 상자에 우리가 키라고 하는 방이 하나 만들어졌죠. 여기에다가 어떤 값이 들어있다고 했죠. 아까 0이 들어있었죠. 그러면 일단 여기 키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방을 이제 끄집어냅니다. 그러면 0이 나왔죠. 거기다가 1을 더하죠. 그럼 뭐가 돼요? 1이죠. 요 값을 어떻게 하죠? 다시 키라는 방에 넣죠. 요 방에다가 넣습니다. 같은 원리예요. 요걸 이제 단축해서 표현할 때 키 플러스는 1 이렇게 하면 키 방에서 끄집어내서 더해가지고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단순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레이밍을 하다 보면 이렇게 그 개발자마다 다 성향이 다 달라서 어쨌든 줄이고 싶어 해요. 글자 타이핑하는 숫자를. 네. 그런 노력들을 하는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키에 값을 더했고요. 그러면 지금 더한 값에 대한 상태를 계속 우리가 출력을 해 볼 텐데요. 일단 아까 우리 디버그 배웠죠? 디버그를 사용해서 출력해 봅시다. 디버그 .log 그 다음에 찾은 열쇠 해서 더하기 키 값을 출력할 텐데 근데 키 값이 지금 뭐예요? int 값이죠. 정수. 그래서 이 정수 값을 우리는 출력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문자만 출력되기 때문에. 그래서 점을 찍고 toString이라는 걸 붙여줍니다. 자, 이 toString이라는 함수는 내가 앞에 있는 오브젝트를 우리가 문자로 바꿔주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키에 있는 값을 문자로 바꿔주세요 해서 .toString 이렇게 붙여줍니다. 자, 한번 실행시켜서 우리 열쇠를 하나씩 한번 획득을 해봅시다. 예, 회전하고요. 자, 하나 하면 먹으면 사라졌죠. 자, 그리고 우리 콘솔 뷰를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우리 그 이동하는 좌표값이 계속 나오니까 헷갈린다, 그죠? 그래서 다시 끄고 우리 앞서 코딩했던 것 중에 여기 앞에 우리 H하고 V 출력되는 코드는 여기 앞에 슬래시를 2개 붙여서 주석 처리를 할게요. 동작되지 않도록. 자, 저장하고 다시 한번 실행해 봅시다. 자, 실행해서 하나를 먹었어요. 2개 먹었네. 네. 어쨌든 2개를 먹었다 보니 여기 디버그 로고도 보면 차든 열쇠 1, 차든 열쇠 2 이렇게 뜨죠. 자, 마저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먹었더니 어떻게 됐죠? 차든 열쇠 이제는 3이 됐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요 값이 3이 됐을 때만 문이 열릴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변수를 우리가 하나 만들어서 언제든지 값을 저장하고 다시 활용하는 거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잘 응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변수도 하나 추가했으니 자, 요 값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찾아볼 텐데요. 근데 좀 밋밋하죠. 열쇠를 찾았는데 뭔가 뿅 하고 사라지는데 뭔가 어색해요. 그죠? 왜 그랬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즐겼던 게임 콘텐츠들은 이게 화려한 사운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근데 좀 전에 우리 해봤던 미로찾기 게임은 사운드가 없으니까 뭔가 좀 밋밋하죠. 그래서 그런 사운드를 이번에는 추가해서 좀 더 풍성한 콘텐츠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배경 사운드를 만들어 볼 텐데요. 자, 요 사이트를 한번 접속해 볼까요? 자, bensound.com. 자, 여기 사이트는요, 여기 말고도 구글에서 무료 BGM이라고 찾으면요, 이렇게 무료로 제공하는 음원 사이트들이 꽤 많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사운드가 있는데, 저는 요거 한번 받아볼게요. 자, 요거 미리 듣기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사운드를 조금 켜서 소리 한번 들어보면서 할게요. 네, 들리시죠? 네. 자, 이렇게 이런 사운드가 이제 배경 소리로 이제 적용이 될 겁니다. 네, 소리가 좀 큰 것 같으니까 좀 줄여서. 자, 그러면 이 사운드 파일을 이제 다운받을 텐데요. 자,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그다음 라이센스 정책 한번 쭉 보셔야 돼요. 어떻게 쓰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특히 오디오 북이나 이런 쪽으로 쓰지 마세요 이렇게 돼 있죠. 예. 자, 다운로드 받고 여러분들은 사실 교육용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제 이렇게 돈을 버는 그런 쪽에 활용을 했을 때는 이런 라이센스가 되게 민감합니다. 특히 왜 우리 가수들 보면 음반 저작권 문제로 해가지고 많은 이제 고충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음반도 지적재산권으로 굉장히 중요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사운드 역시도 우리 프로젝트 뷰로 가져올 텐데요. 먼저 폴드를 하나 만들게요. 자, 크리에이트에 폴드 만드셔서 이름을 우리는 사운드즈라고 폴드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좀 전 받았던 사운드 파일을 사운드즈 폴드에다가 드래그해서 넣어줍니다. 자, 사운드 파일 들어왔죠. 자, 여기서 우리는 사운드를 조절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 사운드가 지금 스테레오 되어 있어서 용량이 큽니다. 자, 그래서 이 용량이 지금 보니까 1.4MB네요. 자, 이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위에 모노라고 선택을 하시면 자, 기존의 음원보다는 음질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여기 퀄리티가 있죠. 퀄리티를 100%에서 이렇게 또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용량이 너무 큰 리소스는 이렇게 줄이는 것들이 되게 많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야기하면서 퀄리들을 면이 적은 거 써야 된다. 그 다음에 3D 오브젝트에서
뭐 텍스트나 머티리얼 기법을 써야 된다. 자, 이러한 것들이 다 따지고 보면 다 최적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용량을 최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키는데 우리가 퀄리티를 어느 정도 떨어뜨리더라도 충분하다 싶으면 언제든지 줄입니다. 특히 우리 영화 촬영할 때도 보면 우리 서부 개척 시대 보면 막 총잡이들이 총싸움하는데 주변에 보면 뭐 이렇게 커피숍도 있고 주방 숙소도 있고 뭐 많잖아, 그죠? 근데 그거 다들 뒤로 가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앞에 간판처럼 앞쪽만 인테리어를 해놓고 뒤에는 나무로 이렇게 받쳐져 있고요. 아무것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그 소품을 제작할 때 굉장히 이제 비용을 줄여서 제작을 해야겠죠. 그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 게임 콘텐츠를 만들 때도 어쨌든 용량을 줄이고 하는 것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 게임 콘텐츠에서도요 앞쪽에만 모양을 만들고 뒤쪽은 다 생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배틀그라운드 보시면 가다 보면 끝에 막아놨죠. 그 뒤쪽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보이는 부분만 이제 꾸며 놓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노로 바꾼다든지 퀄리티를 조정해서 용량을 줄일 수 있는데 아까 1.3메가였죠. 자, 어플라이를 눌러보면 지금 0.7메가로 절반으로 확 떨어졌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용량을 줄일 수 있어요. 지금 52%라고 돼 있네요. 소리 들어보면 뭐 음악 듣는데 큰 문제가 없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적당하다 싶으면 얼마든지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적용된 그를 갖다가 우리가 그 출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그 유니티에서는요 사운드를 출력함에 있어서 컴포넌트 그 두 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오디오 리스너 컴포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 소스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디오 리스너는 듣는 역할을 하겠죠. 자, 이 듣는 역할은 메인 카메라를 선택해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운드를 듣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카메라가 합니다. 왜? 우리가 지금 보는 사람 입장에서 플레이어 입장이죠. 그래서 카메라를 보게 되는데 그 카메라의 소리가 들리는 기준이죠. 그래서 소리가 카메라보다 멀리 있으면 작게 들리고요. 가까이 있으면 크게 들리는 그런 효과도 제공을 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소리를 내는 건원지를 어디에다 할 거냐? 배경음악이니까 우리가 플레이어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내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플레이어에다가 오디오 소스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추가할 거예요. 그래서 오디오 소스는 소리를 내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플레이어를 선택하시고 애드 컴포넌트를 눌러서 자, 오디오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오디오 리스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 소스가 있죠. 소스를 추가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오디오 클립이라고 있죠. 오디오 클립에다가 좀 전에 우리 다운받았던 배경음악을 오디오 클립에다 넣어줍니다. 자, 이 오디오 파일을 오디오 클립에다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루프를 체크하는데요. 이 루프는 반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륨. 자, 아까 우리 소리가 좀 컸죠? 이 볼륨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 근데 왜냐면 원본 자체가 소리가 너무 클 수 있잖아요. 다른 총소리나 이런 다른 효과음들은 작은데 이 배경음악은 커요. 그러면 이 효과음들이 배경음악에 묻혀버리겠죠. 배경음악은 잔잔하게 들려야 되니까 이렇게 볼륨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출력 자체를 바꾸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소리가 들리죠? 네. 네. 좀 소리가 들어가니까 흥겹죠? 자, 근데 열쇠를 먹을 때 아무 효과가 없네요. 자, 배경음악은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요. 이제 그 키를 먹을 때, 키를 우리가 획득할 때 뭔가 효과음이 나게끔 한번 연출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효과음 내는 거는 우리 유니티 SS에도 제공을 하니까 우리 그 사운드 FX라고 하는 거 한번 검색해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윈도우의 SS 스토어에 자, 사운드 FX. 자, 그 다음에 우리 프리라고 체크하시면 무료 사운드만 검색이 되죠. 자, 첫 번째 거 그냥 쓸게요. 자, 다운로드 하시고요. 자, 임포트까지 합니다. 자, 임포트에서는요, 사운드 파일이 굉장히 많으니까, 자, 체크를 모두 끄시고, 우리는 여기 코인 30이라고 된 거 있죠. 자, 요거 파일 하나만 가져올게요. 자, 그 외에도 효과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한번 다 받아보시고요. 여러분들 한번 원하시는 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코인 30이라고 하는 파일 한 개만 가져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레이트 안에 여기 쭉쭉쭉쭉 들어가시면 요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들어가시면 있는데 요 코인 파일만 필요하니까 얘를 사운드즈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 줄게요. 자, 드래그해서 사운드즈에 넣어 주시고, 아까 제로 레이스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폴드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딜리트 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요 사운드 파일을 한번 들어볼게요. 동전을 획득한 소리가 나네요. 그래서 열쇠를 획득할 때 띠링 하는 이런 효과를 한번 줘볼 텐데, 일단 소리를 내는 거는 오디오 소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원할 때 소리가 나야 되는데, 그러면 오디오 소스면 그냥 나오자마자 소리가 나겠네? 라는 생각이 들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스크립트 컴포넌트에서 이러한 사운드 파일을 다룰 수도 있습니다. 자,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디오 소스는 우리가 앞서 그 추가를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오디오 소스 컴포넌트를 우리는 사용을 하되 여기에 오디오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변수로 따로 이제 만들어서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디오를 담을 클립 변수와 그 다음에 오디오 소스를 사용할 거라서 오디오 소스 컴포넌트를 받아올 또 이제 변수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컴포넌트를 오디오 소스 컴포넌트 가져와서 거기서 우리는 플레이 온 샷이라고 하는 음악 파일을 재생하는 함수를 가지고 재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스크립트로 다시 가서 우리는 위쪽에 변수를 하나 더 추가합니다. 자, 퍼블릭으로 이번에는 하겠습니다. 자, 퍼블릭 오디오, 그 다음에 클립, 그 다음에 키 sfx라고 똑같이 넣을게요. 자, 그 다음에 프리빗에 이번에는 타입이 자, 오디오 소스 타입으로 자, 오디오 소스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이렇게. 자, 여기에다가 이제 오케이. 자, 여기다가 이제 오디오 소스, 그 다음에 이번에도 get 컴포넌트에서 컴포넌트를 받아오는데 이번에는 오디오 소스 컴포넌트를 받아옵니다. 자, 이렇게 받아오시고요. 자, 그리고 쭉 내려가서 우리 열쇠를 이제 획득을 하죠. 열쇠를 획득할 때 소리를 낼 겁니다. 자, 오디오 소스 점 플레이어 샷, 그 다음에 온샷, 온샷에 아까 받아왔던 자, 우리
사운드 파일 있죠. 사운드 소리 파일을 재생하는데 얼마 동안? 1.0f 동안 시간을 둘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 오디오 소스에 있는 플레이 기능이 이 함수입니다. 거기에 이제 재생할 음악 파일을 넣어준 거고요. 자, 그러면 저장을 하고 나서 자, 우리 사운드 파일을 변수를 만들었는데 아직 넣어주진 않았죠. 자, 플레이어를 선택해 볼게요. 자, 플레이어를 선택하시면 재미난 일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 컨트롤 쪽을 보시면 여기 아까 우리 키 SFX라고 하는 게 생겼죠. 그리고 논 돼 있죠. 오디오 클립 돼 있고요. 자, 우리 아까 여기 변수에 뭘 했었죠? 자, 키 SFX 앞에 퍼블릭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퍼블릭이 뭐랬죠? 우리가 좀 공개적으로 사용한 데 있잖아요. 누구나 쓰세요라고 돼 있는데 이 퍼블릭을 하게 되면 유니티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스펙트 뷰에 입력할 수 있는 창이 생겨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떤 값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동차 레이싱 게임을 생각할게요. 자, 자동차가 있는데 쭉 달리다가 속도를 높여주는 아이템이 있어요. 이 아이템을 내가 부딪히면 자, 우리가 이동하는 명령이 어디 있죠? 이 차 안에 이 스크립트 컴포넌트가 들어있어요. 그럼 여기에 속도는 여기 차에 있잖아요. 그죠? 이 차에 있는 컴포넌트 안에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템은 속도를 100으로 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부딪히고 나서 얘가 이 차의 속도 값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 얘가 이제 퍼블릭으로 공개가 돼 있어야 이 아이템이 이 자동차의 변수 값을 바꿔주게 됩니다. 자, 이런 원리를 생각할 때 우리는 변수를 공개할지 말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키를 우리가 SF 키라는 변수를 공개한 이유는요.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사운드 파일을 넣어줄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플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 스크립트 컴포넌트에 있는 이 키 SFX에 우리는 좀 전에 이 코인 획득 소리 사운드를 드래그해서 요 네모 박스에다가 넣어 주겠습니다. 자, 플레이어 선택하시고 이 코인을 키 SFX에다가 드래그해서 이렇게 넣어 줍니다. 들어가시죠. 자, 다른 거를 넣어 주면 안 들어갑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는 오디오 클립이라고 해서 사운드 형태의 파일만 받을 수 있는 변수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해당 변수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들어있는 값과 이 사운드는 서로 연결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저장 한번 하시고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사운드를 우리는 오디오 소스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재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네. 자, 한번 실행을 해서 열쇠를 이제 획득해 볼게요. 자, 배경음악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열쇠를 소리 나죠? 띠롱 띠롱띠롱 소리 나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재밌죠? 예, 게임을 할 때 이렇게 사운드 임팩트 효과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컨텐츠의 퀄리티가 확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운드까지는 좋은데 열쇠가 사라질 때 뭔가 이렇게 화려한 임팩트 효과가 나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방금 이제 좀 하게 되네요. 우리 요즘 이제 롤 게임 아시죠? 자, 롤 게임 보시면 이렇게 캐릭터를 서로 이게 싸울 때 뭔가 번개도 치고 막 불꽃도 튀고 하는 거 효과 되게 멋있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파티클이라고 합니다. 파티클. 자, 파티클을 우리 열쇠 획득했을 때 효과로 한번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에셋스토어에 보시면 이렇게 파티클이 멋진 파티클이 무료로 제공하는 게 꽤 많아요. 자, 유니티 파티클 팩. 다음번에도 여러분들이 이 팩 시리즈로 검색하시면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나의 세트로 모아놓은 것들인데 뭐 예를 들어서 가구 팩 하면 집안에 쓸만한 가구들 의자 침대 이렇게 왕창 모아서 하나의 패키지로 제공하기도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우리 햄버거 가게 만들 때도 우리 예를 들면 뭐 카페 팩 하면 커피숍에 사용하는 모든 소품들이 하나의 팩이 다 담겨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무료인데 그냥 검색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팩을 찾는 게
굉장히 이제 빠르겠죠. 한꺼번에 다 찾을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유니티 파티클 팩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SS 스토어로 일단 가시고요. 자, 파티클 팩. 자, 이번에도 무료 선택하시고, 자, 첫 번째 거 클릭을 합니다. 자, 다운로드 하시고요. 자, 임포트까지. 자, 이런 경고창 뜨시면 꼭 임포트 눌러주시고요. 뭐 설치하는 게 있으면 꼭 yes 해주셔야 됩니다. 자, 또 인스톨 업그레이드 뜨죠. 자, 이런 거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될 SS이 우리 환경에 적합하게끔 필요한 것들을 설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꼭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뭐 필요한 건 정해져 있지만은 한번 다 가져와 볼게요. 몇 가지 한번 살펴봅시다. 좀 용량이 많죠. 많은 파일들을 가지고 오니까. 나중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내용을 다 파악하시면 그 원하는 것만 선택을 해서 가져오시면 더 좋겠죠. 자, 임포트 하는 동안 설명을 잠깐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져오시고 나면 우리는 이렇게 에너지 익스플로전이라고 하는 걸 사용할 텐데요. 뭐 다른 거 쓰셔도 됩니다. 네, 다른 거 쓰시면 되는데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은 프리팹이에요. 프리팹을 우리는 쓸 텐데 효과를 이렇게 나름대로 다 졸았기 때문에 그냥 가져다가 사용만 하면 됩니다. 되게 간단해요. 일단 파티클을 담을 게임 오브젝트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게다가 이제 우리 드래그해서 나중에 넣어줄 거고요. 그래서 푸블릭으로 해서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파티클이 사운드처럼 그냥 소리가 나면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위치에 이렇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나타내기 위한 위치 값을 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열쇠가 있던 자리에다가 그냥 나타나면 되겠죠. 그래서 열쇠에 지금 우리가 위치 값을 가져올 때 지금 나랑 부딪혔던 녀석이 누구냐? 바로 콜리전 게임 오브젝트죠. 부딪힌 녀석의 get component transform의 포지션 값을 받아와서요. 일단 key position이라는 임시 변수에 담는데 vector3 타입으로 해야 돼요. 왜냐면 포지션이 x, y, z 값이었잖아요. 그래서 세 개의 값을 담을 수 있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 저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instantiated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이런 이제 게임 오브젝트를 우리 무대에다가 이렇게 나타나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key effect라고 하는 변수 아까 파티클을 나타나게 하고 그 다음에 key position은 좀 전에 우리 만들었던 위치값 그 다음에 continuous identity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너가 갖고 있는 방향을 그대로 쓰겠다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요 값을 뭐 바꿔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런데 지금은 바꿀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기존 각도를 그대로 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펙트라는 변수에다가 담아요. 왜냐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요 오브젝트는 사라지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시로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게임 오브젝트 타입의 이펙트라는 변수에 담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생성한 거를 담아 놓고 2초 뒤에 이 이펙트라는 변수에 있는 오브젝트를 디스트로이 해서 사라지게 하는 원리입니다. 좀 코드가 좀 복잡하죠. 네, 일단 나중에 타이핑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임포트하면 이제 다 가져왔을 겁니다. 자, 이 파티클 팩은 우리가 모델 폴더로 살짝 옮겨 놓을게요. 네. 자, 모델즈 안에 그 다음에 요 파티클 팩 안에 그 다음에 이펙트 이그젬플 안에 그 다음에 뭐 파이어 안에 프리팹 안에 이거 말고도 또 많습니다. 많은데 몇 가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씬뷰에 다시 돌아가서 자, 빅 익스플리전을 선택하시 끌어오시고요. 위치 값이 0, 아까 리셋 됐죠. 자, 리셋을 합니다. 자, 리셋을 하시고 우리 캐릭터 지금 앞에 있는데요. 지금 자, 이게 치트 값은 아니고 저는 자, x 값으로 앞으로 좀 당겨 놓을게요. 네. 항상 한 바퀴 돌아야 되네요. 자, 실행해서 한번 볼게요. 자, 실행하고 보면 오, 멋지죠? 펑. 자, 열쇠를 획득했는데 이렇게 막 폭발하는 효과를 주면 뭔가 좀 너무 화려하죠. 네, 그래서 이것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느낌으로 갈 텐데 어쨌든 나중에 여러분들이 막 전쟁 같은 거 우리 그 배틀그라운드처럼 막 폭탄 터진다든지 그런 효과 줄 때 이런 거 쓰면 굉장히 멋지겠죠. 근데 이렇게 파티클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가 게임의 퀄리티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파티클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일단 방금 만든 거는 지우고 딜리트 키 누르고요. 우리 아까 뭐 하기로 했었죠? 에너지 익스프리전 한번 가까워 볼게요. 자, 이것도 리셋을 하고 자, 요런 효과입니다. 마술사 매직 같은 자, 이것만 보고 바로 적용할게요. 자, 이렇게 번쩍 다시 흡수, 번쩍 흡수. 예, 이거 더 멋지죠? 예, 요것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우고요. 지금 바로 쓸 건 아니니까. 자, 지우고, 네. 다시 스크립트로 갑니다. 자, 스크립트에서 자, 요런 창 뜨면 그냥 뭐 무시하시면 됩니다. 네. 자, 우리 프리팹을 담을 변수를 하나 만드는데 이번에도 우리는 퍼블릭으로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타입이 게임 오브젝트랍니다. 사실 게임 오브젝트 하면 웬만한 오브젝트는 다 담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키 이펙트라고 할게요. 자, 이펙트 뭐 파티클이라고 이름을 해주셔도 되고요. 네, 변수를 하나 만들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열쇠를 찾을 때 사운드 효과를 내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디스트로이가 되면 어떻게 되죠? 열쇠가 사라져 버리죠. 그러면 이 콜리전의 게임 오브젝트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오류가 생겨요. 그래서 반드시 디스트로이 하기 전에 실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벡트 3의 타입의 키 포지션이라고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자, 여기에다가 콜리전 그 다음에 게임 오브젝트에 뭘 갖고 오죠? 네, get 컴포넌트에 트랜스폼의 포지션을 갖고 옵니다. 자, 뭔가 이상하죠? 잘못 완성됐죠? 자, 트랜스 폼의 포지션을 갖고 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자동 완성하다가 잘 안 불러오면 뭔가 오타가 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이렇게 받아온 위치 값을 가지고 우리는 게임 오브젝트 타입의 자, 이펙트라고 변수를 하나 만듭니다. 임시로 이펙트 만들어서 자, 인스턴티에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방금 가져온
키 이펙트 게임 오브젝트를 어디다가 키 포지션 위치에다가 어떤 방향으로 컨티뉴언 그다음에 아이덴티 라는 기본 각도로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제거를 할 거예요. 디스트로이 바로 제거를 할 건데 누구를 방금 만들었던 이펙트 변수를 제거할 건데 언제 2초 뒤에 2.0f 뒤에 제거를 하겠다. 그런 놈입니다. 자, 저장하고 한번 실행해 봅시다. 자, 실행을 하면 자, 열쇠를 참 아직 한 개 빠졌죠. 자, 플레이어를 선택해 보시면 아직 뭘 안 냈죠? 우리가 변수를 하나 만들었지만은 아직 어떤 것도 여기 변수에 담지를 않았죠. 앞서 우리가 확인했던 뭐가 있었죠? 여기 아까 우리가 골랐던 게 요거 라지 플라머 이거였나요? 에너지 익스플로전이죠. 자, 이 에너지 익스플로전을 요 키 이펙트로 드래그해서 넣어줍니다. 자, 플레이어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에너지 익스플로전을 드래그해서 요 키 이펙트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저장 꼭 하시고 한번 실행해 봅시다. 자, 열쇠를 이제 먹어보면 오, 화려하죠? 사운드도 나고 오, 멋지죠? 네. 야, 멋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게임의 퀄리티를 굉장히 높였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먼저 우리가 물리 법칙을 배웠죠. 우리가 이런 그림과 같은 이런 오브젝트들의 어떤 부딪혔을 때 충돌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죠? 리기디 바디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리기디 바디만으로는 충돌을 감지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콜리드라고 하는 센스가 필요하다 했죠. 콜리드 컴포넌트 센스. 근데 이 콜리드 컴포넌트는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다 했죠. 그거는 이제 면에 따라서 성능 그 센스가 몇 개 쓰느냐에 따라서 컴퓨터에 영향을 준다고 했죠. 그래서 최소화된 걸 쓴다고 했는데 최대한 모양이 비슷한 걸로 찾아서 쓴다고 했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열쇠 오브젝트에 콜리드를 세웠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충돌 났을 때 이벤트를 호출하는데 on collision enter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디스토리를 함수로 해당 부딪힌 녀석을 제거하도록 했는데 문제는 바닥도 콜리드가 있다 보니까 이런 콜리드를 구분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태그라고 하는 걸 사용했고요. 그 태그를 통해서 지금 나랑 부딪힌 게 내가 원하는 게 맞는지 우리가 별명으로 확인을 했고요. 자, 그렇게 나서 이제 제거도 했고 제거할 때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사운드 효과를 줬죠. 먼저 배경 사운드는 오디오 소스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출력을 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립트에서도 변수로 사운드 파일을 저장했다가 원할 때마다 실행할 수 있게 했는데 이때 퍼블릭으로 우리가 선언을 하면 외부에서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파티클을 이용해서 뭔가 이렇게 번쩍번쩍 하는 이런 효과들을 이용해서 좀 더 화려하게 게임 콘텐츠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이번 장에는 우리 물리 법칙과 그 다음에 게임의 효과를 주는 사운드, 그 다음에 이펙트 효과들을 파티클 효과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지금까지 만들던 미로 찾기 게임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